그럼 실제로 다이어트 클리닉 병원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이어트 진료 순서는 보통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클리닉의 순서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요. 내원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인바디를 체크하고 인바디를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다이어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을 처방하는 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문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저질환, 그다음에 예전에 다이어트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에는 꼭 물어보는 게 이제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그 외에 이제 목표 체중, 근데 식욕이 어떠한지, 평상시 즐겨 먹는 음식들, 그다음에 간식 야식을 먹나, 술을 먹나, 커피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물, 그다음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수면, 그다음에 그 외에 임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체중, 근육, 지방을 연결한 요 선 자체가 C자인 형태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다이어트 클리닉은요. 그래서 체중은 많고 근육은 적고 지방이 많다. 그래서 C자 형태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I자 형태로 가는 것을 아이디얼하게 말씀드리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D자 형태로 가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육이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BMI 먼저 보고요. BMI는 18.5부터 23까지 정상,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체지방률은 남자는 25% 이상, 여자는 30% 이상. 내장 지방은 여기 보이시죠?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내장 지방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끼니를 일단 잘 챙겨 드실 것을 사실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침도 적당히 잘 챙겨 드시고 점심,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는다. 중간에 간식이나 야식을 계속 먹게 되면은 결국 이 공복 시간에 지방이 타는 건데 결국 우리가 간헐적 단식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공복 시간을 확실히 둬서 지방이 대사되는 그런 시간을 주자라는 건데 중간에 뭔가 자자자자 계속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런 지방이 태워질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식단입니다. 대신에 저녁은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적게 밥을 좀 줄여서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단백질 어느 정도 꼭 챙겨서 드셔야 되고 채소를 반찬. 단백질 음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음식들 콩두부, 버섯, 계란이자 닭가슴살, 생선, 새우조개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반 공기 정도 안에 넣어서 드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안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잡곡밥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서 단백질 함량을 조금씩 늘려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맞춰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무 바빠서 이렇게 차려 먹기가 힘들다. 특히 아침 같을 때는 그러면은 뭐 탄수화물은 과일 하나, 단백질은 뭐 계란 2개나 아니면 닭가슴살 하나, 거기에 우유 하나 이렇게 넣어서 식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꼭 피하시는 게 맞고요. 음료수 결국 이제 액상과당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드셔라. 체내 순환이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물 자체만으로도 대사가 되면서 칼로리를 조금 소비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커피를 결국 많이 마시는 경우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커피 많이 마셔도 참 잘 자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 뇌파를 찍어보면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아침에 뭐 한 잔 정도 이게 기호식품이니까 다 먹지 말라 그러면 또 그것도 너무 힘들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밀가루 음식 이건 저도 지금 사실 좀 먹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 외에도 나머지 그러니까 결국 당 지수가 높은 음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하라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어차피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절하면서 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의지가 충만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식욕제제를 같이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욕도 적당히 좀 떨어지는데 의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다이어트 클리닉을 오시면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굶습니다. 많이 굶는 걸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방보다는 결국 수분이랑 근손실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결국 체지방률이 상승하고 기초대사량은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체중 감소 속도는 일주일에 1kg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다음 이제 수면인데요. 하여튼 뭐 충분한 수면이 잘 이루어져야지 지방이 잘 탄다. 그런 내용이고요. 수면을 좀 적당한 수준에서 일찍 주무시는 걸 권해드릴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식욕 억제제, 그 다음에 뭐 지방 흡수 억제제나 이런 흡수 억제제 계열, 지방을 잘 태워주는 지방 대사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처방을 개인에게 맞춰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약 부작용은
두통, 어지럼, 불면 이런 것들은 좀 유명한 부작용들이죠.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눈치지 않던 탈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름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기름 방구 같이 방구를 이렇게 꼈는데 기름이 묻어 나와서 팬티 같은 것도 묻어 나왔다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도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근데 계속 나타나서 불편하면 약을 무조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효과 좋으니까 무조건 드세요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형태로 조정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은 이제 나 약 그만 먹어야지 아니면 이제 목표 체중 왔으니까 지금까지 먹은 걸로 끝 이렇게 해서 끊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약 용량을 천천히 조금씩 줄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에서 적응이 되면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몸에서 적응이 되면서 줄여야 하냐면 식욕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이 식욕을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르던 거를 억제를 하던 거를 갑자기 확 놓게 되면 식욕이 갑자기 확 반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금방 요요가 올 수 있고요. 또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런 식욕제제나 아니면 지방대사제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근거림, 뭐 두통, 울렁거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긴장도가 긴장도를 계속 올리던 와중에 약을 중지하게 되면 몸이 갑자기 확 처져버리고 많이 졸리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적응을 시키면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약을 줄이면서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임신은 약 끊고 한 달 뒤에 계획하셔라 말씀드리고요.